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올해 좋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 주도주가 좀 더 크고요. 7만전자가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엔터에서는 하이브, YG,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와 APR, 네. 그다음에 면세점에서는 롯데쇼핑 이렇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다. 김두원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뭘 투자할까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지금 부동산에 6억 이상 대출 안 해준다 하면서 이제 돈줄을 딱 막았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으로는 안 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도 약간 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거 어디다 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국장이 막 뜬다고 하니까 이제 원래라면 투자 안 하던 분들도 약간 돈을 좀 굴려볼까 네.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뭐 한 1억 요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래도 미국장 아니냐. 아 이거 국장 한국은 좀 불안하다. 네.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네. 또 근데 또 아닌데 미국은 너무 비싸다.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한국으로 가자. 여기서 지금 약간 갈림길이거든요. 네. 큰 틀에서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비교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큰 틀에서 일단 투자를 할 때입니다. 투자는 하자. 네, 일단 네. 투자를 할 때입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장 네. 상황에서요. 네,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유동성 국면이기 때문에입니다. 유동성 국면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차치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부동산 할 거냐, 동산이냐, 아니면 동산 중에서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거는 수많은 셈법이 있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돼요. 그런데 저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1년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미국 주식이죠. 빅테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AI면 빅테크입니다. 네. 사시죠. 고민 없이. 그런데 올해 버전이라면 한 번은 고민해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근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최고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비싼 적이 없다는 것이죠. 네. 물론 꿈을 먹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열 겁니다. 하지만 과거 100% 올랐다면 이제는 10% 아니면 20% 오를 겁니다. 기울기가 약해질 거예요. 반면에 반대급부에 있는 한국을 좀 보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주가를 띄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경기 부양, 주가 부양, 증시 부양 이런 컨셉의 정책들이 많습니다. 유동성 국면에서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 자산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더구나 한국의 고질적인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이 부분들이 일부 동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요. 어떤 함의가 있냐면요. 가계자산의 액티비티가 커진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깔고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 아니면 대출 네. 두 개밖에 없어요. 금리의 취약. 주식은 분기마다 월마다 네. 배당이 생기는 거예요. 네. 부동산 갖고 있을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아니면 대출밖에 없는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라는 게 떨어지니 가계의 소비의 액티비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가운데 보면 좀 더 자산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면 주식을 할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사실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국민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지금까지는 부동산은 또 계속 우상향을 했고 근데 이제 국내 국장은 또 항상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투자에도 결국 의미가 없구나 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쏠림도 많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우상향도 하고 하면은 부동산보다 더 나은 점도 많거든요. 네. 뭐 관리 포인트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그냥 뭐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네. 뭐 임차인도 없고 세금도 없고 네. 뭐 배당은 조금 있겠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역사에서 오는 신뢰감의 차이. 포머. 네, 그게 있는 거죠. 네. 부동산의 어떤 신뢰도와 네. 이제 국장의 신뢰도.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바뀔까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는 게 몇 달, 1년 이렇게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 바뀝니다. 바뀌기 싫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극단적인 상황이죠. 부동산을 안 사고 네. 주식만 할게요. 망합니다.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선순위가 이런 거죠. 요즘에 현실적인 고통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살 수가 없어요. 반포 평당 2억이고요.
압구정 현대 평당 1억 5천 2억 갈라 그러고요. 잠실 이미 1억 5천 넘었습니다. 네. 강남 3구에 이미 80만 전 세계 대한민국 인구의 4인 가족 다 해봤자 상위 1%. 우리나라의 수도권 상당 부분 살 집은 많거든요. 사고 싶은 것과 살 집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우선순위죠. 그래서 부동산 먼저 사고 주식 살 거냐 그렇게 하실 분들은 모아서 부동산 사시고 주식 하세요. 하지만 주식을 한다는 게 방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 안 사고 주식만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 네. 기본적으로 이 두 자산은 가계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 거냐는 것은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본인의 직업과 본인의 캐시카우를 감안해서 한다. 다만 이전보다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을 이전보다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장을 투자하려고 해도 뭐 아예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일로 가면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좀 일부 매각을 하든지 해서 현금화해서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가장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주식 좀 정리해서 국내로 넘어와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분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몇몇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안 가라는 분이 있고 갈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그 밸류라고 할까 미국 주식의 어떤 고밸류. 고점 네. 이거는 뭐 확실한가요? 네. 왜냐면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냐. 막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돈을 버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표현 드릴게요.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높이가 뭐냐면요. 너는 무조건 전교 1등이야. 그런데 요번에는 2개 틀렸더라. 올백 맞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의 확률과 다 맞을 확률과 2개 틀릴 확률 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옥가석을 가릴 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근데 이러다가 결국 이제 환차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환 이득에서 이제 환 손실로 가는 그 기로에 있는데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러면 뭐 일부 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트렌드가 뭐였냐면요. 저도 이제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연사 요청이 있어갖고 뭐 이제 9월달에 뭐 코이스도 가고 어디도 다 가는데요. 가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탈달러 자산의 트렌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산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이냐, 그게 가장 키워드인데요. 달러의 전망을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드렸죠.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 달러 자산의 가치가 경감될 겁니다라는 네. 것에 좀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이분법적인 거 좋아하니까 아, 네네. 원화 자산이 아니면 달러 자산을 가져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원화로 와도 되고 네. 사실 좀 달러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제3의 길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네.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뭐 물론 이제 금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달러로 다 계산되긴 하지만 뭐 그런 약간 그 가상 자산이나 네. 뭐 이런 금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금은 지난 2년 동안 주구장창 상승했죠. 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빛나게 하세요.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창했던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금, 빛나게 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달러 베이스의 패권이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떴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새로운 자산도 중요하지만 과거 자산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게 우리가 경험상 괜찮았지라고 했을 때 금이 하이라이트 될 거다. 더구나 금은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들이 많이 샀었는데 수급적으로 네. 그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게 삼박자가 잘 맞았었죠. 금은 영원할 겁니다. 네. 여전히 빛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을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쪼개 사거나 아니면 다른 금융 상품으로 연동돼서 사는 건데요. 결국 주식 사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유동화 측면에서도 주식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뜨겁죠. 올해가 아마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그 규모가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일단 편의성, 네. 그다음에 민간의 발행력, 한국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간편함 등등을 놓고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커질 거다라는 것, 어떤 것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수는 수요이니까요. 이 수요가 늘어나는 자산도 꼭 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찌 보면 달러랑 연동되는 거니까 네. 그 코인을 산다고 해서 뭐 달러 사는 거랑 같은 가격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는 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오니 네. 그럼 기존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네.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의 그 수혜를 좀 받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가격이 상승할까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이제 가상 자산을 바라보는 전반적으로 마켓 사이즈와 긍정적인 수급의 시각, 네. 그가 비트 이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그래 상승하고 있죠. 그거 플러스 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럼 뭐야? 코인 베이스
로빈, 서클, 인터넷 네. 등등. 한국에는 발행이 아니고 유통거래잖아. 그러면 카카오페이, 다날, 네이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각 국가에 맞게 수혜주, 주식으로 볼 수 있냐 아니면 자산 그 자체로 볼 수 있냐. 저는 어찌 됐건 이전보다 디지털 자산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사야 되나 하면서 좀 관심들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네. 뭐 코인 쪽에 대해서도 좀 견해가 있으시니까 네. 비트코인 쪽은 뭐 전망이 좋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쪽도 그러면. 네,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네. 언제나 우리가 사고 싶은 자산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트러핏 에셋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물론 다 붙임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선두 기업으로서 포지셔닝했다. 자산으로서 포지셔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어찌 보면 민간에서 발행한 건데 그냥 이제 전 국가적으로 좀 뭔가들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면 네. 이게 금도 결국에 국가들이 인정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받은 거라면 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도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금처럼 네.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가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미 그 논리가 수년째 워킹하고 있고요. 네. 민간에서 만들었다는 게 전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있잖아요. 네. 연준의 반은 민간에서 만들었던 최고의 시대물 결과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들건 정부에서 만들건 시작하는 시점만 아니면 그 워킹하는 작용만 조금 차별점이 있을 뿐이지 결국 신뢰라는 건 어디서 만들었냐 보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미국에서 지금 막 밀고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 그리고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뭐 발행한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던 게 뭐 네이버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뭐 강연을 갔는데 뭐 주식 샀다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혹시 네이버 사셨나요? 했더니 어김없이 다들 네이버를 네.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네이버 지금 주가 막 되게 안 좋은데 네. 뭐 네이버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네이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의 전망이 밝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를 거쳐간 사람이 지금 국가의 큰 수뇌부로서 두 개의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이버 쪽으로 아무래도 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발휘될지는 뭐 하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행을 민간이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르다. 오히려 유통과 거래는 활발하게 하지언정 발행 쪽에서는 미국과 다른 길을 갈 거다. 이것이 가장 큰 기스였고요. 따라서 최근에도 다날, 카카오페이 등등이 시세가 내는 것은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측면이 아니고 유통과 거래 측면에서 결제 측면에서 먼저 부각이 받겠구나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면 모르겠지만 네. 네이버 전체로 합쳐지기 때문에 주가가 뭐 네. 약간 너무 급등한 거지.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놓고 보면요, 발행 쪽에 좀 더 네이버에 특화되어 있던, 왜냐하면 대용량 언어를 소버린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어느 정도 부침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한국형 AI를 발전시키겠다 네. 하면서 지금 뭐 GPU도 뭐 몇만 장을 사겠다, 네. 지원해준다, 뭐 임대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말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한국에서? 일단 한국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버린 AI가 바라보는 소버린 AI 이퀄 탈 엔비디아 할 수 있을까? 퀘스천. 아니 그래도 뭐 그 제품은 사서 GPU는 사서 그래도 네. 나름 딥시크처럼 네. 한국형으로 한국인 특화, 한국말 특화된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또 추진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혜택을 네이버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왜냐면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카오가 사실 큰 기업이기도 했고, 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검색창이 전부 다 네이버였고 녹색이었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네이버,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했던 네이버. 최근에 저도 그렇지만 검색 엔진으로서 네이버를 안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전보하고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네이버의 시세는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되었고 소버린 AI에 연동되었고 상당히 하이라이트 된 건 맞지만 또 그만큼 테이블된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 주변에서 네이버 왜 사? 라고 하면 딱 그 마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2명이나 지금 네.
점점점이에요. 그런 것도 상당히 녹아져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좀 조정을 받은 네. 현 상태에서는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은 반등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어떠한 업종과 종목을 올해 좋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 주도주가 좀 더 크고요. 네이버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결여돼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네. 왜냐면 지금 또 7만 원 올라가서 8만 전자를 앞두고 있고 사람들이 네. 그 7만 원만 오면 판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말을 돌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 팔고 좀 더 갈 것 같다. 네. 근데 항상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가다가 또 빠지고 네. 가다 빠지고 하니까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가총액 1위라는 거 네. 상당한 어깨에 대한 부담이죠. 하지만 실적이 2분기가 바닥이었다. 턴어라운드. 그런 네.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테슬라와의 수주 계약 소식도 있고요.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전자가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네. 이 빈집털이에는 삼성전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되죠. 돼요? 네, 삼성전자가 과거 외국인들이 뭐 35% 이상까지 훨씬 샀던데 네. 지금 30한 2, 3% 정도 샀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있다. 네, 그 3%가 뭐 애게라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한국에 돈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요. 외국인들의 수급 중에서 IT 전자기기의 매수세가 엄청 강합니다. 결국 삼성전자 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8만 전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어떤 희망을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 뭐 HBM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네. 계속 있었는데 네. 테슬라 칩 가지고 되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저희 하나증권이 3,710포인트. 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레벨업되지 않고서는 지수는 앞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조방원 얘기도 해주셨고, 뭐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엄청 뜨는 게 캐대헌 이렇게 해가지고 K-팝 데모넌터스 이게 네. 지금 뭐 아주 난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결국에 이 K-팝 뭐 이런 K-컬처 네. 이쪽이 다시 한번 뜨지 않겠냐.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는 조금 전향적인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엔터주, 뭐 아이돌 기반의 이런 산업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네. 번째, 엔터주는 이전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네네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초기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화돼서 락인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K-컬처 분명히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소비는 진입장벽이 있고 엄청나게 충성 고객들이 많으니까 네.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겠어. 번거롭게 다 달러 사지.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10월 31일 날 경주에 세상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경주 에이펙 회담. 네. 에이펙 회의가 있죠. 그때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등등의 정상들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이 합의가 90일 유예됐죠. 네. 8월 1일부터 90일이면 에이펙 회담 바로 끝나자마자 네.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을 잇고 있죠. 한한령 해제. 한한령이 2016년 7월 달에 한한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9년 반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분수령으로서 10월 말에 있을 경주의 에이펙 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한령이 해제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엔터 화장품 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수준으로 보면 엔터 우리나라 1위 기업 하이브, BTS 그들이 들어왔다 등등. 그래서 물론 오너십 이슈가 있죠. 뭐 세무조사까지 받는다 그러고 그런데 또 안에 리더십의 의사회의 역학구조를 보면요 물론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가 없다 그래서 하이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네.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엔터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면세점, 네. 면세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여기도 지금 상황이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의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페이퍼를 하나 썼고요. 거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물론 2차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는 엔터 화장품 면세점이 수혜를 받을 건데 네. 그전에 중국 향그럼 다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9년 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인바운드에서 중국인이 올 텐데 네. 9년 전에 와서 썼던 소비 패턴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차별점이 있지만 어쨌든 차치하더라도 엔터 화장품 면세점 중에서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시가총액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거나 어느 정도 의미 있을 만한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성장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야 되죠. 그래서 엔터에서는 하이브, YG,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와 APR, 네. 그다음에 면세점에서는 롯데쇼핑 이렇게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좀 이제 중국발 어떤 뭐 훈풍을 네. 탈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호재들도 다 들으면 전반적으로 투자를 왜 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은 안 사실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보셔도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 오르면 네. 그때 사실 거란 말이죠. 네. 뭐 하다못해 하이브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이브도 지금 막 주가 빠지고 있으면 이거 지금 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거 좀 안 되겠다 하는데, 이런 어찌 보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못하는 이유,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는 건 안 해본 사람들의 극히 두려움은 투자한다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하려고 그래요. 네, 투자는 가장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일주일만 안 사도 한 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사 보면서 그때 시장이 변하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오케이, 아니면 하나의 우직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오케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즉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돈을 벌고 남는 돈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사실 뭐 빠져도 좀 버티는 건데 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국장 투자, 뭐 코인 투자는 약간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좀 막 레버리지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장기 투자 아니면 좀 가치 투자 위주로 하는 게 결과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은 가치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했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가치 투자 좋은 컨셉이죠. 성장주냐 가치냐 등등.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가계자산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컨셉을 주자면 그냥 늘상 저는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 앞만 좋아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성장하는 기업을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결국에 이게 돈을 잘 벌어야 그 회사가 이제 제 가치를 받는 것이고, 그런 좋은 회사에 같이 내가 주주로 참가하고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 뭐 네. 이게 어찌 보면 주식의 본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이시죠, 빈센트 위원님 모시고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